네, 8시 35분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오늘은 MSCI 코리아 지수 리밸런싱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움직임은 없었으나, 주식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참 주식시장이 뭐라 할까요? 손바닥 뒤집기장이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0.5%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막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또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 어제도 소폭 올랐습니다. 한 1% 정도 올라서 492달러, 이제 500달러대, 500 엔비디아로 가나요? 여전히 AI 분위기는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엔비디아 멍 생기고 빠질 때는 이게 또 이렇게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네. 그러면 당분간 이벤트 없겠다 싶었는데요. 이제 다시 사상 최고가를 내니까 또 AI, HBM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낼 환경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조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했는데 주목해야 될 게 어제 8월에 민간 고용이 8월 민간 고용이 17만 7천 명. 그래서 이게 시장 예상치 20만 명보다 작았다. 7월이 37만 1000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구나. 고용이 위축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긴축이 둔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 그렇게 긴축이 둔화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금리가 떨어지겠죠. 채권금리가.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이런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죠. 아직도 물론 4%대 높습니다만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 달러 약세, 그러니까 오늘 우리 환율은 좀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소폭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시장에는 뭐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 마음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 뭐냐?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는 게 지금 결국 이 배드 이즈 굿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고용이 17만 7천 명, 고용이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확 떨어졌으면요, 또 해석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긴축 우려가 둔화됐다는 게 아니까 이제는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어제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경제의 모든 현상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긴축이 둔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물론 해석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 주가 크게 떨어졌으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시장이 강하다. 이런 결국 시장 심리가 강하니까 부정적인 요인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호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약세장이고 악재도 오히려 올라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강세장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기조는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주식시장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어제 좀 미국 시장이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속에서 오늘은요, 드디어 MSCI 예전에 신풍제약이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신풍제약이 한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네, 이때죠. 아닌가요? 네.
요때죠, 요때. 신풍제약이 2020년에 올라갈 때, 뭐, 별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MSCI 편입되고 하면서 나중에 더 급등을 해버렸어 가지고 20만 이상까지 가기도 했죠. 자, 뭐 지금 그때 신풍제약이야 뭐 그렇게 비중 있는 제약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때 신풍제약의 급등은 시장에 나름 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 라떼는 말에 제대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 에코프로는 신풍제약하고는 급이 다른 종목 아닙니까?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이고 2차 전지 대장주라서 에코프로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MSCI 편입이 오늘이 리밸런스 일입니다. 9월 MSCI 코리아 지수가 이게 9월 1일부터 그 새롭게 구성된 지수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는 새로운 지수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게 맞겠죠. 물론 지각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장 동시효과에 아마 편입되는 네 종목, 요 네 종목이죠. 그다음 편출되는 두 종목 우다다닥 거래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 하루에 다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서서히 편입하는 기계적 인덱스 펀드들이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최근에 나흘 동안 보면 코스피는 다 순매도 했는데 코스닥은 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했어요. 보니까 다 에코프로를 이렇게 샀네요. 결국은 뭐 8월 25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전체 순매수보다 에코프로 순매수가 더 많았다. 이 말은 에코프로가 외국인 순매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시장의 이런 온도차는 에코프로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보면요. 지금 20일 거래일 어제까지 중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날이 사실은 5일밖에 안 됩니다. 16일은 순매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역시 8월은 시장 참여가 좀 적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10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11일 순매도하고 10일 순매수했으니까 코스닥은 비슷한데 역시 그 차이도 에코프로가 만들어주더라. 근데 이 에코프로는 뭐냐? 결국 MSCI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기계적인 이유죠.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를 산 외국인들은 에코프로가 좀 더 유망해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MSCI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MSCI의 구성 종목 변화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면 어제는 D-1이라서 다 외국인들이 이 네 종목 편입되는 네 종목을 다 샀는데 주가는 뭐 좀 달랐어요. 하나오션 같은 좀 빠졌고 JYP는 보합선이고 한미반도체와 에코프로가 올랐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어제는 워낙 테슬라 또 이거는 엔비디아가 강세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런 흐름인데 오늘도 이들 네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우세하겠죠. 매수가 우세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모를 일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에코프로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또 시장에 2차 전지 전반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를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9월 1일부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계적 인덱스 펀드들의 기계적 매수는 없다 하는 거죠.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최근에 그동안에 에코프로에 대한 순매수가 8,5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8월 8일 요 정도부터죠. 이 동안 외국인에서 한 게 8,532억입니다. 이 매수는 다 기계적 매수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계적 매수는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이 강력한 매수세가 이제는 소멸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 주가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이죠. 자, 이런 추론 위에서 과연 9월 1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에코프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변화가 2차전지나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코스닥 시장의 영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다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내일부터가 실제적으로 관심이고요. 오늘은 그 리밸런싱 데이이기 때문에 좀 조짐도 좀 보이겠죠. 그래서 5장 정도 가면은 내일부터 전개될 시장에 윤곽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하필이면 제가 오늘 한국증권TV 녹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그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 수혜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장만 보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을 야무지게 못 보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장을,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오후장만 제대로 시장을 제대로 안 봐도 감각이 둔해지는 걸 느낍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일이라서 뭐 에코프로 외에도 JYP,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올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8월 24일부터 지난주 8월 25일,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이날부터 뭔가 좀 에코프로의 변화가 있다.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1000억 이상 매수해도 주가가 빠지더라. 그래서 이날부터 뭔가 시장에 뭐 분수령이라 할까요? 뭔가 기존의 흐름과의 다른 느낌이 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매일 상승 종목 2000개가 넘어서고 있어요. 특히 8월 28일에는 지수가 하락해도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보면 4일이 지수 상승 종목이 1000개를 넘거나 1000개 육박하는 그 상승 종목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시장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만약에 최근 5일 중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나흘이다 이러면 분위기 엉망이겠죠. 대부분의 투자들이 물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손실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들이 좀 손실도 좀 줄이고 이익도 좀 나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힘이 있다. 어제 보면 C랩 상한가였고, RF세미 뭐 LFP 뭐 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상한가, 박셀바이오도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 그래서 그 날은 뭐랄까 좀 우리가 그래도 눈에 띌 만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C랩은 엔비디아 파트너죠. 이게 있고, 또 요거는 RF세미는 좀 그럽니다. 많은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전지, 박셀바이오는 바이오. 그래서 나름 업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 쿠쿠홀딩스. 그래도 요즘 우리 정 의원님, 프로 의원님, 제가 좀 이제 슬럼프를 벗어나는 것 같죠? 쿠쿠홀딩스 어제 강세를 보이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 주식들도 나름 또 움직임이 있었고, 자율주행이란 또 어제 오랜만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 오토웨이브, 캠트로닉스, 좀 뭘까 이전에처럼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이런 뜬금없는 맥신, 이런 뜬금없는 양자까지. 이 뜬금없다는 게 재료가 뜬금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론되는 종목과 이 재료와의 상관관계가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건 요런 그냥 뭐랄까 재료와 주식이 좀
알맹이가 없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불나방 같은 게 아니라 자율주행, 뭐 중국 단체하고 특히 자율주행 이런 테마는 나름 뭐 스토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되는 종목들이니까 뭐 좀 테마의 질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가 좀 축적되니까 이렇게 알맹이가 좀 챙기는구나 이런 흐름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 막 큰 폭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만 형성되지 않는다면 좀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됐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속에서 보면 이제 지금 뭐 새롭게 좀 예정되는 게 이제 AI가, 지금까지는 AI 하면 뭐 주로 우리 입장에는 HBM 3 해가지고 부공정 장비, 뭐 부품, 뭐 이런 거 중심이었는데요. 이제 하이퍼클로바 X 등장하면서 서비스도 했잖아요. 서비스 관련주도 뭐 최근에 마음 AI도 뭐 강세를 보이고 뭐 플리터 막 이런 종목들도 그런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또 의료, 왜냐하면 루닛이 10년 후에 매출 3조 뭐 이런 청사진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지만 이런 미래가 있구나 하는 걸 뭔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좀 영역이 확대되는구나. 지금까지는 장비나 부품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위주에서 이제 점점 서비스나 의료, 이제 AI가 다양한 곳에 쓰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AI 관련주 찾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바짝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단체 관광이 빠르면 9월 중순, 늦어도 9월 말부터는 대거 올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방산도 9월 5일 날 폴란드에서 유럽의 세 번째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방산도 그동안 조정 좀 많이 받았는데요. 좀 이제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외 기타 뭐 요즘 케어젠 같은 경우는 외국계에서 긍정적 리포트도 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이건 제 주관적입니다. 이런 느낌들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과연 좀 종목 장세가 전개될지 그걸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보면 요거 제가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주식사랑방 2기방 757분 있는 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식사랑방 2기방에 입장번호는 16430입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필요한 정보만 리딩 같은 건 저는 안 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데요. 여기 오늘 보내드린 게 요거는 한번 우리가 봐둬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이 8월 달에 지금 뭐 샀나 하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지분을 많이 늘린 거 보니까 리노공업 이녹스 첨단 소재 요건 좀 뜬금없네요. 현대백화점, 그래서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좀 관광 쪽으로 봐야 되겠죠. 현대백화점의 여의도의 더 현대라고 백화점 아주 뭐랄까 공간 구성을 특이하게 했죠. 거기 이미 1억 명 이상이 다녀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지금까지는 양사방을 꽉 막아놓고 억지로 제품을 사게 했는데 이제는 즐기는 공간, 여유 공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백화점이 더 현대 때문에 좀 더 부각되고 있네요. 저 관광 코스랍니다. 삼성중공업, 조선, 그러니까 생각을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연기금이.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많이 늘렸다. 그렇군요.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요거 관광 쪽 현대백화점 대학 여기 좀 눈에 띄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신라호텔, 호텔신라 이런 것도 늘렸겠죠. SK하이닉스도 조금 늘렸다 그럽니다. 다음에 조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그래서 지금 조선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국민연금 이런 종목을 좀 샀구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슈퍼 사이클을 도래했다 이런 평가까지. 조선이 지금 일거리도 꽉꽉 채웠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조선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 호텔 신라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들이 지금 뭐랄까 아무래도 연기금이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니까 시장이 이런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그림은 머릿속에 좀 그려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호텔 신라 등등. 그 다음에 줄인 것이야. 건설 이런 것 좀 줄였다 그러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요게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네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블랙핑크가 지금 전 세계 175만 명의 관객을 만나는 글로벌 투어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서 9월 상순에는 재계약 여부가 좀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좀 줄였나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블랙핑크가 전 세계 175만 명, 이 175만 명이 자발적으로 그 비싼 티켓을 두고 보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블랙핑크가 개량 한복을 입고 공연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또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문화적으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따라 중요한 거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할리우드의 그 문화의 파급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조업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 컨텐츠의 능력에 뒤지지 않는,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보다는 문화의 지배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의 지배력 그런 것 측면에서 지금이야 한글을 배우겠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농촌 총각들 우리 라떼는 말이야 진짜는 논통 총각들 장가 못 간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 나가면 난립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베트남 갔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나 제가 그때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동남아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동남아뿐만이 아니고요. 유럽, 동유럽 이런 데 가면 난립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문화의 힘인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쨌거나 블랙핑크가 지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좀 재계약해가지고 계속 블랙핑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9월 상순에 좀 벌어질 일들이다. 자, 1분여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은 또 저와 함께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화 때문에 오늘 장중 속보도 못하고 여러분과 좀 장중에 소통하기가 좀 힘들 건데요. 아침에 개장 열심히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SCI 리밸런싱 여기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앞으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좀 시장의 2차 전지나 코스닥 시장 전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50초 후에 그 다음 여김소희 8월 말인데 하리얼이 좋은 소리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거는 하이드로리튬, 리튬 보수는 양산, 품질 이런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급 계약건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2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방송을요.